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꼭 읽어야 돼? 현타가 왔죠. 내가 정말 비전이 없는,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 동물이죠. 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생각이 부딪힐 때. 일상생활에서 사회과학적 질문에 직면할 때가 정말 많아요. 수준은 다 달라요. 때로는 편차가 좀 큽니다. 기꺼이 내 머리를 쓰고 싶은 책을 골라야 돼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터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라리냐 쌤데리냐 신년 특집 시리즈를 4편에 걸쳐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리즈냐? 제가 사회과학책 전문 북 리뷰어잖아요. 그런데 사회과학 책을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면서 점점 더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책 왜 읽지? 뭐 읽지? 어떻게 읽지? 제가 사회과학 책을 읽는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는 반드시 사놓기만 하고 주로 베개로 써왔던 사회과학 책들, 앞부분 읽으면서 인내심 시험하다 결국 내던져버린 사회과학 책들 꼭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서점에 가면 사회과학 매대에 먼저 가요. 그런데 교보문고 같은 뭐 초대형 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지점이 여러 개 있는 유명 서점인데 사회과학 코너가 없는 거예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사회과학 책들은 어디에 있죠? 그랬더니 직원이 되물어요. 사회학교? 그러니까 뭐 대학과 사회학 교재를 찾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직원이 사회과학 분야를 아예 몰라요. 사회과학 코너가 아예 없는 거예요. 현타가 왔죠. 내가 정말 비전이 없는 그런 북 리뷰어구나. 사멸해가는 분야의 책들을 리뷰하고 있구나. 그런데 언니가 읽어봤어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아직도 사회과학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형 서점에서 독서 축제를 한다거나 대학에서 필독서들을 선정하면 아직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게 사회과학 책들이에요.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 과학,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벌써 머리가 아파, 짜증이 나. 근데 사회과학 책이라고 제가 하는 것들은 연구 업적을 위한 게 아니라 대중서적이에요. 일반인들이 사회의 여러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 들어도 굳이 여전히 뭐 그런 것들은 학자가 하면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꼭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과학 책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숲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그 사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시대적인 변수, 어떻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장기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눈이죠. 이 숲을 보는 눈은 정말 학자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금융회사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선배가 가끔 저랑 이런 토론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지? 미중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까지 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중에서 10년 뒤 중동의 강자는 어느 나라일까? 사회과학자가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큰 눈,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과학적 질문에 직면할 때가 정말 많아요. 새로운 판매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꿀까? 근데 왜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디지? 회사에서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 피크, 명예퇴직, 신입사원의 선발과 배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세대 갈등이 정말 심각해? 아니면 그거는 그저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일 뿐인 걸까?
과학적 분야에서도 최근에 윤리적인 이슈들이 정말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특별한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허용해도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날씬해질 거예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거는 좀 차별적인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기술을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면. 근데 문제는 똑같은 기술을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개선하는 데는 쓸 수 없게 하고 오로지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만 쓰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꼭 윤리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숲을 보는 이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끊임없이 필요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 청소년들에게 철학 교육을 시키는 이유고 미국 교육이 끊임없이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이유고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학이 전공을 불문하고 신입생을 논술 시험으로 선발하는 이유죠. 사회과학 책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내 생각을 뒤집어 보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치인들만 보면 진짜 짜증이 나고요. 사회과학 책 이렇게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나한테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왜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내고 수혜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받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내고 수혜를 줄여야 할까요? 일본과 중국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자주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나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차분히 접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회과학 책들을 읽다 보면 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는데 인간의 가장 특별한 점이 상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 정치, 시스템, 철학적 사상, 심지어 돈 쪼가리까지도 상상의 산물인데 이게 뭐야? 충격!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다가 뭐야? 나는 시장주의자야? 평등주의자야? 왜 나는 시장주의자의 정의와 평등주의자의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거지? 나 모순덩어리!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책의 내용에서 내 생각과 만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만나는 부분에는 부딪히는 부분도 포함이 돼요. 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만날 때 진짜 흥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책을 읽는 재미를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회과학 책 읽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생각의 수준은 다 달라요. 때로는 편차가 좀 큽니다. 책을 읽었을 때 흡수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결국 아는 만큼 읽힌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과학 책 읽기에는 도서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머리를 쓰는 것보다 가슴을 쓰는 거를 좋아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사회과학 책 읽기 기본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맞습니다. 어떤 짜릿함, 흥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단계에 도달하려면 머리를 쓰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꺼이 내 머리를 쓰고 싶은 책을 골라야 돼요. 제가 40여 권의 책을 리뷰를 했지만 누구에게라도 추천하고 싶은 책 딱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제가 리뷰했던 책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회과학적 이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수 에세이였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책들이 많았지만 사회과학 책 또는 사회과학적 이슈와 관련된 책들은 절대로 누구나 읽으세요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책은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한다. 독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써야 하는 책, 자기랑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고문 같은 게 돼버리죠. 뭐 우리가 수학 공부를 강요당하다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랑 맞지 않는 사회과학 책을 읽으면서 머리 쓰도록 강요당하다가 책을 던져버리고 그게 영원히 사회과학 책을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읽지 않게 된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나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또 내 생각을 뒤집어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더 큰 숲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은 결국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인에게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 글, 자료,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으로 사는 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리뷰를 할 때 좋은 글은 좋은 말에서 나올 거다. 근데 그 좋은 말과 글은 바로 좋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잘 쓰고 어떻게 말을 잘해요. 이런 능력 과연 학자에게만 필요한 능력일까요? 아마 모두에게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평생 좋은 능력일 거예요. 이제 사회과학 책 좀 읽고 싶어지시나요? 앞서도 말했지만 사회과학 책 읽기의 관건, 선택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건가? 나에게 맞는 책을 잘 골라야 돼요. 사회과학 책 뭐 읽지? 다음 시간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